안녕하십니까, 문준섭 TV입니다. AP 월드 히스토리, US 히스토리,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내신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짧게 시험에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들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미국사죠. AP US 히스토리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레볼루션, 그죠?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발표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미국이 Constitution을 만드는 과정, 그거를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독립할 때쯤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게 1776죠. 자, 1776년에 Declaration of Independence 했었어요. 그 전에는 13개의 콜로니즈였어요. 13개의 콜로니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이제는 13개의 독립적인 스테이츠가 된 겁니다. 그렇죠?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이츠가 된 겁니다. 이 스테이츠가 된 다음에 어쨌든 영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13개의 스테이츠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일종의 헌법 비슷한 것들을 하나 만들어줬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이 Articles of Confederation은 전쟁 과정에서 13개의 스테이트들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 느슨한 어떤, 그죠? 규약 같은 거죠. 이 Confederation, 이때는 그러니까 서로 연맹 같은 거, 각자의 스테이트들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컨그레스를 만들었어요. 13개의 스테이트를 모두 아우르는 컨티넨탈 컨그레스를 만들었지만, 얘네들이 각각의 스테이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한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그제큐티브 브랜치, 행정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주디셜 브랜치, 사법부도 없었고, 그냥 컨그레스 하나, 그죠? 레지슬러티브 그 브랜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힘이 없었죠. 근데 독립을 하고 나서 이 아티클스 체제로 그냥 쭉 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게 뭐 이제 공식이죠. 우리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쉐이즈 리벨리온이 발생합니다. 자, 쉐이즈는 이름이 쉐이가 아니라 쉐이즈입니다. 그래서 S자가 그렇죠. 원래 이름에 붙는 겁니다. 이게 1786년에 일어났어요. 자, 쉐이즈 리벨리온이 뭐냐 하면 농민 반란이에요. 뉴 잉글랜드에서. 근데 농민 반란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미국에서 이 농민들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있고, 화폐도 이 당시에는 그냥 각자의 은행이나 스테이트 나름대로 막 그냥 찍어냈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엄청난 빚더미에 올랐는데, 유통되는 화폐가 적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이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이 빚을 없애달라라고 해서 리벨리온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우리의 무엇을 빚을 없애달라라고 한 겁니다. 빚을 없애고 화폐를 많이 풀라. 근데 이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13개의 독립 이후에 13개의 스테이츠가 이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티클 체제는 중앙군이란 게 없었어요.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각자 그냥 가지고 있었죠. 근데 쉐이즈 리벨리온이 다른 지역까지 퍼지게 되면서 이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클 체제는, 그죠? 쉐이즈 리벨리온을, 그죠?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고, 특히 사유재산제, 부자들한테 어쨌든 돈을 빌렸잖아요. 근데 그 빚을 탕감해달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호할 만한 어떤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받으려면 뭔가 강력한 어떤 헌법, 컨스티튜션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Articles of Confederation이 있었는데, 쉐이즈 리벨리온을 거치면서 The Constitution, 헌법, 컨스티튜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공식입니다. 자, 어떤 계기로 아티클스에서 컨스티튜션으로 넘어오게 되게 됐다? 쉐이즈 리벨리온이에요. 그래서 이걸 겪은 다음에 드디어 대표들이 모여서 그 헌법을 새로 만들 헌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13개의 스테이트들이 모여서 헌법에 대해서 어떤 헌법을 만들지 토론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뭘로 어떤 이유로 토론을 하게 됐다고 칩시다. 토론 시작하면 토론이 됩니까? 안 되죠. 누군가가 어떤 초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먼저 발표를 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얘기가 오고 가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이 뭐 토론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 사항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헌법 만드는 과정에서 먼저 버지니아 플랜이라는 게 죄송해요. 버지니아 플랜이라는 게 초안이 제시됩니다. 먼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서로 이제 토론을 하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토론을 하게 되냐면 버지니아 플랜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13개 스테이트들의 대표 구성에 관한 거예요. 자,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했는데 자, 우리가 만든 새로운 컨그레스는 바이캐머럴로 하자. 우리는 영국에서 넘어와서 만든 이 미국을 만들었는데 영국 자체가 바이캐머럴, 양원제 아니냐, 상원과 하원, 세닛과 하우스 이렇게 둘로 나누자. 왜냐하면 아티클스 체제에서는 그냥 유니캐머럴, 단원제였어요. 근데 우리 다시 전통을 이어서 바이캐머럴로 하자.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컨그레스 멤버를 어떻게 뽑을까? 국회에 몇 명 보낼까? 그죠? 여기서는 레프리젠테이션 바이 인구에 비례해서 바이라고 하지 말고 based on population 인구에 비례해서 대표를 뽑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개의 스테이트들 중에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인구가 적은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대표를 보내자. 아까 앞서 말한 이제 아티클 체제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각 스테이트당 무조건 2명의 대표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인구 비례로 뽑자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대표를 뽑자라고 했으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 어떤 스테이트들이? 인구가 많은 스테이트들이 좋아하겠죠. 인구가 많은. 그래서 라저 스테이트들, 인구가 큰 라저 스테이트들이 이 버지니아 플랜을 좋아했어요. 자, 그랬더니 누가 발끈하냐면 인구가 적은 스테이트들이 발끈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버지니아 플랜에 반대해서 뉴저지 플랜이 또 제안됩니다. 자, 이 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이제 버지니아 플랜 반대하는 계획에 따르면 여기는 유니캐머럴로 하자라는 겁니다. 유니캐머럴. 자, 유니캐머럴로 하자라는 건 Articles of Confederation 그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바꾸지 말자. 그리고 국회의원도 equal representation, regardless of population. 그러니까 population과 아무 관계 없이 인구가 적든 많든 대표 그냥 정해가지고 뭐 5명이면 5명, 2명이면 2명, 뭐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똑같은 스테이트들마다 인구 차이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대표 수는 똑같이 해서 모두 다 각 스테이트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누가 좋아했겠어요? 인구가 적은 스몰 스테이트들이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의와 토론과 논쟁이 있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회의와 논쟁 결과 결론이 도출됐죠. 그래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냐면 그걸 이제 Great Compromise, The Great Compromise라고 합니다. 또는 Connecticut Compromise라고도 합니다. Connecticut Compromise.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어떻게 합의를 받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합의 받냐? 자, 바이캐머럴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바이캐머럴을 하기로 한 건 어느 플랜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버지니아 플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버지니아 플랜. 그런데 버지니아 플랜을 밀기에는 그죠? 뉴저지 쪽, 이 스몰 스테이트 쪽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 둘로 나뉘기로 해서 상원과 하원을 구분하는데, 자, 바이캐멀에 의해서, 자, 세니트. 세닛은 equal representation. 인구랑 관계없이 무조건 2명씩 보내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닛은 equal representation이고, 그 다음에 the house. 하원은 representation 자, representation based on population. 인구 비례로 뽑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자, 바이캐머럴 하기로 한 거는 뭘 채택한 거다? 버지니아 플랜. 그런데 세닛은 이퀄 레프리젠테이션 하기로 한 거죠. 그럼 세닛 멤버를 상원의원을 이퀄 레프리젠테이션으로 한 건 뭘 받아들인 거다? 뉴저지 플랜. 그죠? 그 다음 하우스 멤버는 인구 비례로 뽑기로 했죠? 어느 플랜 받아들인 거다? 버지니아 플랜. 그죠? 이렇게 버지니아와 뉴저지 플랜을 섞어가지고 이제 합의, 그 컨그레스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런 걸 그레이트 컴프로마이즈라고 합니다. 뭘 채택했느냐 또는 누가 양보했느냐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닛이 이제 이퀄 레프리젠테이션 하기로 한 건데, 이거는 누가 양보한 거다? 라저 스테이트가 양보한 거다. 그러면 하우스를 파퓰레이션에 근거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건 누가 양보한 거다? 그러면 스몰 스테이트들이 양보한 거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하우스 멤버는 인구 비례로 뽑기로 했어요. 인구 비례로.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럼 이 인구라는 유권자,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제 10명, 인구가 10명이다, 100명이다, 1000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인구에 노예를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노예 문제. 자, 노예 문제. 노예를 사람으로 포함할까 말까라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서던 스테이츠 남부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 흑인 노예들을 뭐라고 본 거죠? 사유재산이라고 봤어요. 사유재산.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던 스테이츠가 뭐가 불리해진 거야? 노예들을 사람 숫자로 포함 안 하니까 자기네 대표 컨그레스 멤버를 뽑을 때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백인 인구만 세다 보면, 그죠? 노예 인구 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죠? 근데 북부는 노예 제도를 거의 사실상 폐지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흑인 인구도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물론 사실 흑인은 뭐 북부라고 해서 흑인들을 뭐 반기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인구라고 했을 때 흑인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고, 이 노예 문제, 이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할지 말지, 그래서 뭐라고 합의했냐면 더 3/5 컴프로마이즈, 3/5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는 백인, 미안합니다. 백인이 아니라 노예 5명. 이거는 노예 5명을, 그 다음 유권자, 인구 3명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거예요. 인구 3명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부 애들이 팍팍 우긴 거죠. 당연히 팍팍 우겨서 인구 세금 낼 때는 뭐 노예는 포함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투표할 때 되니까 노예 5명을 유권자 컨그레스 멤버 뽑을 때 그 3명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한 거죠. 자, 어쨌든 미국 헌법에는 슬레이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US 컨스티튜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3/5 컴프로마이즈를 통해서 미국 헌법은 간접적으로, 이 당시에 간접적으로 노예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죠? 노예 인구 5명을 그냥 인구 3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노예 제도는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뭐 대충 초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the articles
그 다음에 the Constitution. 핵심적인 것만 좀 비교하면 아티클스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스테이츠였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이란 개념이 아니라 스테이츠가 국가의 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소베렌티는 스테이츠에 있다고 했으면 컨스티튜션은 드디어 people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 라고 했고, 그 다음 여기에는 no executive, 그 다음에 judicial branch, 행정부랑 사법부가 없었지만 이제는 yes입니다. executive branch랑 그 다음 judicial branch 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executive branch가 없으니까 대통령 이런 거 없었죠.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 제도가 생겼고 연방 사법부 제도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클은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없었어요. no taxing power. 과거에는 세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컨그레스에서 각 스테이트들한테 페더럴 텍스 같은 연방 세금 같은 거 물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택싱 파워가 있었죠. 이 택싱에는 커스텀 듀티,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고, 엑사이즈 텍스 같은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필요 없지만 인컴 텍스 소득세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그레스가 regulates the commerce activity. commerce activity. 여기 regulate interstate.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사이에 일어나는 그죠 상업 거래가 있겠죠. 이런 걸 규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티클스는 이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컨그레스가 그 커머스 액티비티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아주 나중에 1964년에 그 미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흑인 전용 식당, 백인 전용 식당 이렇게 나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민간 그냥 그 식당 주인이 우리는 흑인 안 받아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되면 이 법을 근거로 그죠? 상거래 행위를 중앙 페더럴 컨그레스가 규제할 수 있다라는 걸 근거로 아무리 사장님 혼자서 그냥 우리 가게는 흑인 안 받아요라고 해도 불법이다라고 해서 시빌 액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마지막에 아까 여기는 유니캐머럴이었다면 이제 양원제가 된 거죠. 바이캐머럴. 이렇게 돼서 헌법이 초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페더럴리스트와 앤티 페더럴리스트 간의 각축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헌법이 통과됐고 이 헌법에 의해서 첫 번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겁니까? 1789 워싱턴 7월 4일 날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이 헌법을 근간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헌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대통령 제도니 이런 거 다 갖춰지기 시작하는 건 1789 7월 4일 날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US 히스토리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된 사건은 쉐이즈 리벨리온, 그리고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구가 많은 라저 스테이트, 인구가 적은 스몰 스테이트 간의 어떤 서로 타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아티클스 체제와 컨스티튜션 체제가 크게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 AP 월드 히스토리에서는, AP US 히스토리에서는 시험으로도 FRQ, 서술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이 영상 하단에 수업 문의나 과제 이런 거 같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카톡 아이디 JSMUN21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